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모스트 고민수입니다. 또 오늘 대표님과 함께 네. 장안의 화제의 차량이죠.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하체를 한번 둘러볼 텐데, 대표님은 차도 실제로 타보셨고 하체도 한번 보셨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그 기대치에 미쳤나요? 아니면 넘어섰나요? 아니면 부족했나요? 뭐 넘어설 일은 없고 넘어서 일은 기존보다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우리 지금 가격에 맞추니까 네. 이게 좋아진 건가? 약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4천만 원대와 5천만 원 맥스로 바라보는 팰리세이드와 5천을 기본으로 시작해서 6천만 원대 팰리세이드는 다른 차거든요. 그렇죠. 그 금액대에서 얼마 차이가 있는지 오늘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장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3세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우물정자 프레임이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체를 많이 봤죠?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차종이 뭔지 알겠어요? 아니요, 솔직히 다 똑같아 보이던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3세대 플랫폼이 너무 좀 규격화돼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소렌토, 카니발, 산타페, 그다음에 이번에 팰리세이드까지 차 급은 다른데 똑같지 않나? 물론 팰리세이드는 산타페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너클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소재를 로어암에도 적용을 했어요. 너클은 원래도 기존에도 알루미늄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알루미늄을 로어암을 집어 넣었는데 보다 보니까 로어암을 알루미늄으로 넣고 브레이크를 투피스톤에서 원피로 뺐더라고요. 잠시만요. 잠깐만, 이건 무슨 소리예요? 피스톤이 두 개였어요. 이렇게. 네, 두 개였는데 원피로 뺐더라고요. 그거 뭔가 정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넣어주고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네. 여기서 하나 뺀 거죠. 무거운 걸 빼서 성능을 좋게 만들어 주니까 브레이크 굳이 투피 들어갈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제작사에서 발표한 100km 제동 수치를 보니까 1.3m인가 1.2m가 더 잘 듣는다고 해요, 신형 펠리가. 그런데 1.3m는 운전해봐서 알겠지만 오차범위 내예요. 그쵸. 이번에는 또 심지어 알코올 옵션도 없어요. 지금 이 전에도 바로 펠리 하체 작업을 하나 했는데, 펠리는 저희가 이제 입고가 많은데 들어오는 차들을 보면 죄다 알코올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팰리세이드는 누구랑 타죠? 가족들이랑. 진짜 가족들이랑 타는 차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 그다음에 뭐 승차감, 그다음 옵션이 있는데, 브레이크가 보통 이렇게 큰 차는 제가 카니발 타서 느끼지만 카니발 타면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시겁합니다. 진짜 놀래요, 애들 태우고 있을 때는. 근데 이게 원피면 이거 작업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하시는 사장님들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가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신형이다 이런 네.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거 스테빌라이저인가요? 링크입니다. 네, 스테빌라이저고 네? 스테빌라이저 링크인데, 링크잖아요? 네, 보시면 이게 LX2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전 세대 거 사용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전 세대랑 동일합니다. 똑같은 거네요? 네, 그냥 부품 호환해서 쓰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있나요? 풀체인지 하면 바꾸지 않나요? 바꾸는데 아무래도 요즘 차량의 풀체인지는 조금 달라요. 예전처럼 완전히 싹 갈아엎는 게 아니라 기존 걸 개선해서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까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버티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을 어쨌든 이제 가져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미래는 해체 에너지가 이제 나올 거니까. 그죠. 왜냐면 지금 이제 솔직히 엔진 효율도 거의 끝까지 왔고, 차대 기술도 기존 차대를 조금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제 신형 모델로 나오고. 그러니까 예전에 페이스리프트를 두 번 하는 차들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2차 펠이 많잖아요. 맞죠.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전 개인적으로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체를 볼 때 또 비싼 차나 뭐 이런 차들 보면 이게 오일팬이잖아요. 그렇죠. 이 오일팬을 알루미늄으로 하는 차들이 좀 있거든요, 재질이. 있죠. 6기통들. 근데 얘는 철 맞죠? 네, 맞아요. 일반 철이고요. 이게 이제 2500cc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됐는데, 이 엔진을 쓰는 게 많아요. G80 제네시스 라인업부터 시작해서 소나타 2.5도 네. 이 엔진을 쓰고, 산타페 소렌토도 이 엔진을 쓰는데, 펠리는 솔직히 3.8 6기통의 좀 좋은 엔진에서 얘로 지금 가는 건데, NVH를 줄여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팬 들어가고 하면 좋기는 했겠죠. 이런 것들도 조금 아쉽고, 대표님 지금 이게 일단 구조를 좀 보니까 이게 미션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변속기고 네. 이쪽이 엔진입니다. 지금 미션이 어쨌든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를 주행을 했을 때 옛날에 좀 돌아가면은 힘을 네. 한 번에 갑자기 악셀을 팍 밟았을 때 차가 막 휘청휘청하면서 튀어나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대표님 타보셨었던 팰리세이드는 어떠셨나요? 일단은 토크스티어는 요즘 차량들은 그래도 전자장비로 제어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네. 그래도 구조적으로 네. 보시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한쪽은 길어요. 이너 샤프트를 이렇게 두어서 네.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구조적으로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는 거의 진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이쪽은 길죠. 급하게 고토크가 확 나올 때는 아무래도
짧은 쪽이 더 치고 날아가려고 할 거고 긴 쪽이 좀 덜 하겠죠. 또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지금 이번에 펠리를 타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승차감이 이전보다 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 21인치는 아무리 프리뷰가 적용이 됐어도 조금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펠리세이드라는 차는 사실상 한 19에서 20인치가 최적화된 사이즈인데 네. 빨리 연식 변경하면서 프리뷰를 일반 라인업에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1인치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물리적으로 두꺼운 타이어가 주는 만족도는 괜찮아요. 네. 차량에서 이 쿠션을 타이어가 주는 쿠션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1인치 웬만한 거 그냥 프리뷰 넣는 것보다 18인치가 낫지 않나?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전륜 멤버가 이렇게 우물정자 멤버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됐던 간에는 뭐 비슷하던 간에 좋아진 건 맞아요. 앞쪽에서 주는 주행감각 핸들링 느낌도 아무래도 H타입보다는 3세대 타입이 조금 더 나아요. 네. 현대차 기준으로는. 그래서 좀 이거는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펠리세이드가 이번에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에요. 여기가요? 네, 이거, 이게 이거, 이거? MDPS라고 하죠. 근데 이제 MDPS 우리가 이제 따지는 분들 못 따져요. R타입이냐? R타입이냐 C타입이냐만 따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반쪽짜리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펠리세이드나 일반적인 현대기아차는요, R과 C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C에 있는 모터가 안에 칼럼에 있으니까 모터를 좀 용량을 최소한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R로 내려오면 공간이 좀 이점이 있으니까 좀 더 두껍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일반 이 벨트 구동 방식의 고급 방식은 절대 따라가질 못해요. R과 C의 차이가 그냥 위치의 정도의 차이지 그렇게 크게 뭐 성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펠리세이드는 벨트 구동 방식, 이 방식은 어떤 차량에서 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수입차와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그쵸.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고급 차들에만 사용하는 방식을 펠리세이드에 넣었다. 그런데 바뀌었군요. 요게 이제 좀 늦었죠. 경쟁 4차종들은 다 이 방식을 쓰고 있으니까 네. 와인딩 코너를 막 돌아서 핸들링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움직일 때 차가 내가 움직이는 양만큼 차가 피드백 줘서 돌아오는 핸들링. 맞아요. 그게 진짜 핸들링인데 그 핸들링의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사실상 뭐 여기만 놓고 보면 산타페 2.5 가솔린하고 똑같습니다. 잠깐만, 산타페 2.5랑 똑같다 그러면은 그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산타페 VIP 트림이 있다 그러면 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전달만 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궁금한 게 저는 오히려 21인치여서 그런지 물론 조용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고속으로 올라가면 노면 소음도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게 이런 방음의 차이가 좀 있긴 있나요? 지금 뭐 떼놔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다 아니면은- 떼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 프론트 커버가 잘 되어 있어요. 이번 펠리를 타시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배기음이 좀 실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중간이 그냥 비어 있어요 지금. 심지어 머플러가 지나가는데 방열판도 여기 조금 해놓고 다 비었잖아요. 방열판 여기밖에 없네요. 네, 중간 머플러도 그렇고 중간 머플러 있는 데는 연료통이 막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뭐 방음제도 안 들어가고 방열판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기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뒤쪽에 산타페랑 차별화를 둔 거는 산타페는 여기에 방열판만 하나 뒀었거든요. 근데 펠리는 눌러봐요. 소음제가. 흡음제 들어가 있죠. 네. 그래도 1200이 비싸니까 그렇죠. 이런 소재를 넣어준 건데 이게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배기음이 네. 크게 난다는 걸 아니까 여기다가는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이런 데도 뭐 넣어주고 뭐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여기도 여기지만 이제 네. GV80처럼 이제 중간에 이 배기라인 지나가는데 여기는 좀 막아줬으면 그래도 확실히 좀 덜하지 않을까. 왜냐면 배기가스가 유속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쵸? 그 배압이 걸리면 네. 이 흐르는 배기 소리가 느껴지거든요, 실내에서. 그래서 이게 배기음은 살짝 공명음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앉아 있는데 악셀 밟을 때 소리 나는 게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 안 났다가 이렇게 멀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또 멀미의 또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럼 여기다 그냥 방음 같은 거 작업하면 훨씬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방음업체 같은 데서 이쪽에다가 네. 배기음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만약 대표님한테 연락하면 가능할까요, 작업이? 아직 한 대도 안 해봤는데 주실 분이 있으면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프론트 쇼바 저쪽에 보시면 마운트가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뭐 이전 세대도 그렇고 산타페도 그렇지만 6천만 원이 넘고 7천만 원이 지금 호가하는 차량이면 마운트를 알루미늄 마운트를 써줘야 되거든요. 물론 개선은 됐어요. 이전 세대 대비 네. 이제 스프링도 보시면 얘가 이제 구형 펠리고요. 이게 이제 풀체인지 된 신형 겁니다. 아, 딱 옆에 놓고 봐도 두꺼워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지름 이 원 사이즈 좀 더 오. 부드럽고 조금 더 짱짱하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요런 것들로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세대 대비해서 이제 쇼바 마운트도 이렇게 빼봤거든요. 진짜요? 빼봤는데 네. 지금 펠리 건 없어서 그런데 이건 구형 펠리예요. 보시면 쇼바 마운트가 그냥 수직으로 들어가고 쇼바가 이렇게 사선으로 휘는 구조인데 네. 요거는 펠리 거는 아닌데 비슷한 거라서 보시면
좀 자세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요건 이제 아이오닉 차량 건데 네. 요런 식으로 슈바 마운트에 옵셋을 좀 줬더라고요. 그 아까 쇼바를 딱 맞추면은 수평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 기울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안정감이 얘가 좀 더 좋습니다. 슈바가 이렇게 네. 서 있는 각도가 네. 조금 더 안쪽으로 누워서 서 있으면 차의 안정감이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알루미늄으로. 그렇죠. 얘는 아이오닉 5인데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알루미늄 마운트 써줬어요. 그럼 잠깐만, 근데 신형은 알루미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팰리세이드요? 네, 네.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리뷰했던 예. 트렉스 크로스오버 기억하시나요? 네, 트렉스 알죠. 트렉스도 슈바 마운트가 알루미늄 마운트예요. 그 트렉스는 2, 3천만 원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랑 비교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게 안타깝네요.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이 차량도 스테빌라이저를 조금 이제 재해석해서 만들려고 제가 제작을 의뢰를 해놨는데 왜냐면은 대표님이 스테빌라이저 카니발부터 해가지고 하체 쪽에 많이 보강을 하면서 튜닝을 하시잖아요. 네네. 이번 팰리세이드의 스테빌라이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벌써 보내놨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아, 어떤가요, 이 똑같아요. 스테빌라이저는? 25mm가 채 안 됩니다. 24점 몇 미리 두께가 기존 팰리세이드랑 스펙은 동일해요. 동일하고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네. 산타페랑 같은데 그만큼씩 긴 정도. 긴 정도만. 그러니까 사실상 산타페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스테빌라이저도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안에가 가득 차 있는 진짜 단단한 스테빌라이저가 그렇죠. 있고. 솔리드 타입이 있고 속이 비어 있는 중공 할로우 타입이 있죠. 좀 얘는 그러면은 솔리드 타입 전부 중공 타입. 아, 비어 있어요. 네. 현대차에서 이렇게 꽉 안에가 가득 차 있는 진짜 단단한. 있죠. 들어봐요. 오, 야, 무겁다. 이거 들어보고 이거 한번 들어봐요. 이게 중공 타입, 이게 산타페 MX-5 겁니다. 이거보다 긴 게 이제 팰리세이드 거고.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스위차 거죠? 요거는 아이오닉 5 N입니다. N인데 얘는 속이 꽉 차 있어요. 완전 타입 자체가 다르네요. 타입 자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니까 네. 되게 더 미운 거예요. 그죠? 심지어 얘는 풀 체인지에 가격까지도 그렇게 올려놨으면 이 스테빌라이저 전 좀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뭐 비교할 차량은 아니지만 네. 우리 또 비교를 해보자면 네. 트렉스 크로스오버의 스테빌라이저 전륜 두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8mm입니다. 28mm? 얘 아까 24.3mm? 와. 걔가 고급진 느낌은 없지만 네. 불편한 느낌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아. 이런 기본기가 솔직히 제가 구형 펠리를 타고 있지만 구형 펠리도 굉장히 떨어져요. 걔는 용서가 되는 이유가 네.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뒤를 한번 볼게요. 네. 뒤에 보기 전에 연료 탱크. 외국 차들을 보면 똑같이 합성 플라스틱이에요. 네. 그런데 걔네들은요. 네. 이 밑에 받침을 하나 둬요. 아, 여 밑에다가. 이런 두께의 플라스틱 사출 받침이 하나 더 있으면 네. 확실히 좀 밑에서 튀는 것도 덜하고 소리가 네.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네. 혹시나도 이게 다칠 염려도 좀 덜하고. 그쵸. 이게 만약에 부딪혀가지고 만약에 누유가 되거나 불 붙으면 그냥 바로 화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려고 요새는 쇠를 안 쓰고 이 합성 플라스틱을 쓰는 건데 아. 이제 이런 게 좀 차이가 나요. 이 차량 뭐 투아렉이랑 비교할 차량은 아니지만 네. 걔네들 거는 여기에 항상 이중으로 대놨어요. 아.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아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넣어줘야 될 가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크로스멤버 볼게요. 이 차량은 네. 2륜이에요. 팰리세이드 2륜인데 네. 팰리세이드를 2륜으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기는 해요. 아, 정말요? 네. 저희 이제 팰리세이드 입고 대수가 상당한 편인데 네. 들어오면 80%가 4륜입니다. 발연을 하면 어떤 차이점이 지금 큰가요? 카니발 타면서 불편한 점이 뭐예요? 피칭. 휠베이스가 기니까. 네. 긴데 구동력이 앞에 집중. 맞아요. 그 피칭이 당연히 생기죠. 카니발은 선택이 여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단돈 240만 원에 피칭을 해결할 수 있는 사륜 구동 시스템이 있는데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100몇십만 원짜리 파노라마 썬루프는 뒤도 안 돌아보고 넣으면서 사륜은 고민을 그렇게 하시죠. 맞아요, 진짜로. 네.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4륜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그냥 눈길에서만 타는 차. 아, 전혀 아닙니다. 주행성 완전히 다르고요. 네. 제가 이 승차관계선 고객분들 만나면서도 네.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네, 1륜 구동인데 네. 보시면 이 크로스멤버의 형상이 이것도 산타페랑 동일해요. 다른 거는 뭐 이건가요? 알루미늄? 그렇죠. 이 알루미늄 바뀌었죠. 네. 보시면 여기 한번 잡아주실래요? MQ4 MX5 있는 부품을 너무 재활용 잘했죠. 그러면 네. 택이라도 머플러에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MQ4라고 돼 있죠. 아니 이런 물론 네. 플랫폼을 공용화해서 쓰니까 이제 좀 호환해서 쓸 수는 있어요. 네. 호환해서 쓸 수는 있는데 색깔이라도 좀 해서 그죠. 이거 좀 떼든지. LX3라고 좀 붙인 택을 써주든가 네. 이렇게 해야지. 비싼 차를 샀는데 내 차보다 싼 차에 택이 붙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네. 아, 대표님, 스테빌라이저 지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뒤쪽에 스테빌라이저는 똑같다 그러면 그 결국에는 산타페랑 똑같은. 근데 산타페보다 두꺼워요, 얘가. 아, 정말요? 네, 산타페는 오. 22점 몇 밀이에요. 네. 23mm가 채 안 되는데 얘는 24점 몇 밀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까 산타페 스테빌러를 제가 대드려 봤잖아요. 네. 딱 1cm씩 차이 납니다. 네, 길이가. 네. 그 대표님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이게 지금 LX3 그러니까 이제 신형 쇼바가 들어가 있는데 신형에는 그 셀프 레벨라이저 그러니까 기본이죠. 기본이잖아요. 예전에는 옵션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에 따라서 승차감이나 주행감이 차이가 많은데 네. 기존 거랑 똑같은 걸 넣어준 건가요? 아니면 좀 뭐가 개선된 게 들어? 그래도 이번엔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이번에. EV9 때부터 조금 세팅을 잘해서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오. 기존 LX2 팰리세이드 거예요. 이게요? 네. 네. 근데 LX2 팰리세이드 일반 가솔린 일반 가솔린. 이거는 셀프 레벨라이저가 적용된. 아 셀프 레비저 들어간 거. 근데 엄청 얇죠. 네, 얇아요.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셀프 레벨라이저 들어간 팰리세이드 타시는 분들이 유독 멀미가 심하다, 차가 꿀렁거린다 이런 맞아요. 말씀들 많이 해요. 왜냐면 차의 기본적인 주행 질감은 스프링 텐션에서 어느 정도 오거든요. 요 근데 스프링 이게 텐션에서? 너무 얇으니까 네. 너무 꿀렁거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냥 셀프 레벨라이저를 넣고 스프링을 이거에서 이걸로 바꾸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 실제로도요? 네. 어... 그러면 주행 질감이 좀 달라져요. 셀프 레벨라이저 쇼바가 이건데 네 이게 전세대 거죠? 엄청 두껍죠. 네. 이 압이 세요. 아 차고를 맞춰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압이 세니까 얘네들 생각에는 음.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하고 스프링을 얇은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멀미를 엄청 유발한다는 그렇죠. 거. 아 오히려 요 조합으로 나와서 바꾸는 게 네. 승차감은 더 유리하다. 그거 더모스트에서 한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네. 그걸 잘 맞췄어요. 셀프 레벨라이저의 압력을 조금 뭘 줄였든지 스프링도 기존 거보다도 더 튼튼하게. 아 이런 게 개선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칭찬해 줄 만하잖아요. 아니죠. 이 정도는 해줬어야죠. 원래도. 아 기본이다. 네, 아, 원래 그죠? 원래 해줬어야 돼. 에. 그리고 그 위에는 산타페랑 동일해요. 그래서 음. 참 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펠리는 제가 타보니까 네. 주행 질감은 그래도 이전 세대보다는 좋았어요. 이전 세대는 3.8이라서 힘도 좋은데 네. 그 힘을 쓰기에는 차가 너무 불안했어요. 이번 차량은 네. 제가 이제 초고속 주행도 해보고 해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차량은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는 나아요. 나왔다. 나은데 이것도 이제 이전 세대랑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이제 가격이 6,400, 6,500 거기다 취등록세를 계산하니까 한 490만 원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금액대 동급 차량들 익스플로러나 혼다 파일럿이랑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뭐 플러스 1,000만 원까지는 쓰실 수 있는 그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언저리 차들하고 다 타보세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우리 대표님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면 사륜 같은 경우에도 파일럿은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뒤에 SHAWD 들어가요. 네 맞아. 지금 걔 트윈 클러치예요. 사륜구동 그 모니터링 그 그래픽 보잖아요. 얘는 밟으면 뒤에가 동시에 스테레오로만 나오잖아요. 네. 파일럿은 따로따로 놀아요. 네, 아예 그냥 분리해가지고. 네, 그래서 걔는 구동력을 뒤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뒤에 보낸 걸 좌우로도 나눠요. 그 주행 질감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 구형 팰리세이드 승차감 개선 요거 이제 하고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태까지 스트레스 받았던 걸 이렇게 들어주는데 네. 다들 많이 힘들어요. 그죠? 장거리 가족용 차량을 샀는데 장거리를 가기가 힘드니까. 불안하니까. 네. 전 이 말이 뭔지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경쟁사 차종들, 포드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혼다 파일럿 얘네들은요,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차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기술력이 확실히 좀 다르기는 그래서 해요. 저기 시에라 네. 있잖아요. 그래서 카니발 제가 타고 이제 시에라 타시는 분이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왜 그걸 타냐? 그 못생긴 거. 주행 질감 자체가 다르다는 거고요. 거기 또 하이브리드 또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님 이거 뭐 휠하우스에 들어가는 뭐 흡음재도 다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산타페도 다 이 재질이거든요. 이것도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플라스틱이냐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뒤에 이제 D3 여기도 보시면 도 D3 D3 적용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소재 자체가 딱딱한 플라스틱 아니고 전부 네. 이제 흡음되는 그런 소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뒤에만 이 소재였고 네. 앞에는 딱딱한 플라스틱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을 해서 조용한 정숙성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되는 타이어죠. 피렐리 스콜피온. 아, 여기 있네, 여기 스콜피오. 이게 폼이 들어간 타이어예요. 흡음 폼. 폼이 들어갔는데 네. 사이즈가 미쳤더라고요. 265, 45, 21인치. 그래서 펠리에 265가 들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네. 이걸 시승하고 나서 그날 타이어 값을 검색했더니 이게 40만 원이 넘더라고 짝당. 제가 타는 펠리세이드 국산 타이어 끼면 16만 8천 원이면 껴요. 네. 좀 괜찮은 거 껴도. 근데 네.
이야, 이거 나중에 타이 어떻게 갈지? 아니, 물론 이걸로 무조건 안기겠죠. 네. 이게 짝당 40만 원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네. 간사하잖아요. 네. 폼이 들어간 흡음 타이어를 썼잖아요. 그죠. 일반 타이어 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차이 확 나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펠리도 타이어 갈면 이제 170 시대가 왔나? 아.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정말 그 만약에 그 대표님 지금 우리 팰리세이드 신형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옵션이나 아니면은 꼭 이 정도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나? 왜냐면 실제 솔직한 얘기로 팰리세이드 살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다음 풀이에요. 다 완풀에 차에 돈을 쓰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보통 네. 또 중년 이상 중장년층이 맞아요. 많고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신 분들이 네. 많아서 사실상 팰리세이드는 이전 세대도 받아보면요. 10대 들어오면 7대, 8대가 캘리그라피고요. 맞아요. 네. 나머지가 이제 다른 등급, 프레스티지 맞아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제로도 그렇대요. 현대자동차가 팰리세이드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팔리는 판매량 자체의 60%인가가 완풀이래요. 아, 그죠. 네, 아주 효자 차종이에요. 그러면 대표님이 추천하는 이 옵션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사륜 넣으세요. 그래야 후회 안 해요. 음. 이거 하면 이제 또 댓글 달려요. 뭐 기름 많이 먹고 맞아요. 뭐 현대차의 사륜은 반쪽이네 뭐 이런 거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40만 원의 값어치를요. 차 6년 탄다고 해서 6년으로 나누면요. 정말 월에 얼마 안 합니다. 그 값어치 이상은 하고요. 그리고 연비 제 사촌 동생이 제 차랑 똑같은 걸 사면서 네. 약간 카페충이에요. 그래갖고 까매주게 네네네. 그래서 네. 사륜 사면 안 된다고 기름 많이 먹는다고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네. 사륜을 뺐어요. 아이고야. 나랑 출고 일자가 거의 같은데 네. 연비가 똑같아요. 어차피 뒤지게 많이 먹어요. 얘는 연비가 1km 단위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네. 8km 대 8.3km 뭐 요 정도 차이예요. 정말 진짜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뭐 캘리그라피를 지금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해놨는데 지금 당장 안 사시고 연식 변경이 되면 그랜저처럼 네. 아마 프리뷰가 단독으로 빠질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작은 사이즈의 퓨리뷰를 넣어라. 그렇죠. 프리뷰는요, 110만 원의 값어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에어 서스펜션처럼 교체할 때 이제 지집나지는 않아요. 프리뷰가 풀리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넣으세요. 네. 프리뷰는 값어치예요. 그리고 기본 옵션이 좋기 때문에 너무 편리해. 이렇게 뭐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옵션 말고 이거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작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저도 뭐 이제 서스펜션 같은 거를 하고 있지만 네. 가장 많이 이제 추천하는 게 스테빌이에요. 스텝이 이게 차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테빌들을 순정 거를 이제 항상 스펙을 재해석해갖고 네. 이제 비틀링 강성을 조금 더 높여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스테빌 같은 것도 뭐 불편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뒷좌석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핸들 돌리는 만큼 시간차가 차가 있게 따라온다던가 이런 핸들링을 느끼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작업을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비용은 보통 이제 해외에서 제작해서 오다 보니까 네. 부품 금액이 보통 한 55에서 60 정도예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네. 작업공이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완전히 다른 주행 질감. 네, 수호 씨도 예약해줬잖아요. 네, 저 카니발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 피칭 현상, 돌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는 저는 무조건 더머스 대표님한테 부탁해서요, 좀 해달라고. 거기에 조금 더 욕심내면 이제 스프링이나 쇼바 이것도 좀 바꾸고 싶거든요. 요거. 그거 이제 차근차근 한 단계. 그 시작이 스테빌라이저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 홍보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를 타는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이 되고 남 얘기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과 함께한 이 세월의 시간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진짜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출고 또 썬팅이나 이런 패키지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출고해서 내 차도 좀 물어보고 싶고 이 하체에 좀 뭔가 부족한 게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모스 대표한테 연락처 저희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도 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좀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썬팅도 여기가 제일 잘합니다. 근데 그냥 총점으로 그럼 따지면 이전 팰리세이드가 10점 만점에 그냥 7점이라고 치면 이번 풀체인지는 몇 점을 주실 것 같나요? 그러니까 차만 놓고 보면 확실히 기존 세대 제 차를 타다가 이 차를 그때 장거리 시승을 할 때는 어우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네.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가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이브리드 기다리시는 분들 빨리 차를 받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큰 돈 주고 내가 테스트를 하는 그런 상황은 조금 미루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2.5 하부도 첫 번째 사지 말아라. 그러면 그죠?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 나오는 걸 왜 7천만 원 주고 내가 그래요. 테스트를 해줍니까? 이거 진짜 사이다가 피해야 되는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들 허투루 듣지 마세요. 네, 왜냐면 아무리 메이커에서 글로벌 기업이지만 네. 테스트를 많이 했어도 나오면 초기 불량 우리 다 겪었잖아요. 작년, 재작년 그럼요. 산타페 그랜저 막 겪었잖아요. 조금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억이 넘는 S클래스 초기형이잖아요. 네. 말도 못합니다. 아, 진짜. 그거 에어쇼바 소리 엄청나요.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베타 테스트? 응. 돈 주고 2억 주고 그리고 감가 돈 내고. 요즘은 차 나오고 나서 이제 메이커도 발 빠르게 이제 좀 개선을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차 출고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이면 초기 불량 어지간하면 잡힙니다. 저는 그리고 진짜 추천을 드리는 건 나오고 나서 1년 뒤 연식 변경될 때. 그렇죠. 그게 진짜 개꿀이에요. 맞아요. 분명 얘도 그랜저처럼 연식 네. 변경하면 프리뷰도 풀어줄 거고. 맞아요. 네. 아니 난 제일 짜증나는 게 저 25년형 핸들이라니까 카니발 그립감지형.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로. 점수 말씀 안 주셨네. 근데 네. 저는 이번에 6점 줄게요. 6점. 가격 대비로 따지면 조금 만족도가 후하게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저렴하게 사라.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꼭 동급 차량들 이제 다 타보세요. 파일럿도 타보시고 익스플로러도 타보시고요. 트래버스 올해 나온다고 하고 GMC에서 또 아카디아도 나온대요. 정말요? 네. 오. 아카디아 공식 출시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다 타보시고 사세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효 씨.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